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나온 20대 여자가 말하는 국제결혼이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다른 경우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국제결혼을 옹호하는 사람, 아니면은 국제결혼 혐오하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존재하지 중간은 없잖아. 그런데 이 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같이 보시죠. 요즘 국제결혼을 주제로 회자되는 것을 보면 논의가 건강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20대 여자 개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며칠 만에 신부를 쇼핑하듯 골라오는 상업적 국제결혼입니다. 이건 사실 결혼이라는 이름의 계약에 가깝거든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법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라는데, 여기서 이분이 알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좀 이야기해드리자면, 아직 어리셔서 수천만 원 수수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거는 많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국제결혼 싫어하니까. 그러면 서울대 나오셔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닐 가망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서울 사람이라 결혼하겠죠. 그럼 서울에서 결혼하면 평균 얼마 듭니까? 7,200만 원 정도 들잖아. 이것도 22년, 23년, 24년이잖아. 지금은 더 많이 들었으면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수수료 수천만 원에서 잘못하시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국제결혼할 때 업체가 먹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수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직업들 월급 유지비용, 회사 유지비용, 그것도 한 2, 300만 원 가봅시다. 나머지 2천만 원 넘는 돈은 뭐냐고요? 비행기, 그리고 행정업무 처리값,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결혼비용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까다롭기만 하고 실제로는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 자국민과 결혼할 때 비용의 반밖에 안 든다. 아니지,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업체원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국제결혼 건수 20% 남짓을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제결혼하면은 업체혼,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심지어 업체 끼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80%는 지인, 친구, 가족 소개로 외국인을 만나서 자유연애 하면서 결혼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업체원이 자유연애가 아닌 게 아닙니다. 베트남 여성이라고 무조건 한국 남자라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오케이 해야지 결혼이 가능하단 말이죠. 옛날에 맞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옛날 맞선보다는 좀 더 자유도가 높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K국의 프로포즈용 백 조금 비싼 거, 그 정도 가격이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봐서는 여처 커뮤니티 어디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습득하고 정리한 영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틀린 점이 많다.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계속해서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 관련 한국 국적 취득만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경계에 걸쳐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부가 혼인의 의사가 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악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실제로 신부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는데, 맞아요. 저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 결혼 건수가 많으니까. 전체 결혼 건수의 10%나 된다니까. 당연히 모수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저런 경우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안 좋은 이야기의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 이혼율을 보면 되잖아. 왜? 위장 결혼한 사람도 결국에는 국적을 따고 이혼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헤어져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국 남자랑 결혼 가장 많이 한다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몇 %입니까? 놀랍게도 국내혼의 이혼율의 반밖에 안 된다니까. 많이 쳐줘야 60% 수준인데. 이 영상에서 말하는 예비 변호사의 이야기를 빌어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국내혼에서 남자 돈 보고 결혼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국제 결혼에서 위장 결혼한 사람들 많다고 욕하는 거면 국내혼에서 이혼율 많은 거는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위장 결혼인지 안 맞아서 이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 자체가 극소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혼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낮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걸 굳이 부각시키는 이유가 나는 모르겠다. 진짜로 모르겠다. 물론 여처 언니 아들이 그렇게 세뇌시키고. 계속해서 인권 침해 관련 가정폭력이나 방금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확률이 안 높습니다. 이혼율이 모든 게 말해주죠. 모든 사회적 법정 비용은 일반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어린 외국 신부한테 질투심을 느껴서 저런다. 저 지금 20대고요.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될 예정인데 제 주변 20대 전문직 여성들 자기 삶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요, 애매원 선택할 정도로 왜곡된 가치관
가치관을 가진 남성을 두고 경쟁심을 느끼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자들이 저와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국제결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려와 거부감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려는 문화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 애초에 매매혼이라는 것을 자신의 선택지에 넣는 남성을 질투는커녕 여성들의 선택지에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은 계약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라는데 저도 마지막 말에는 동의합니다. 결혼은 계약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고요. 상냥혼을 목적으로도 남자 재산을 탐하는 목적으로도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모든 게 반박이 가능하다니까. 인권 침해예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도대체 국제결혼은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혼율이 굉장히 낮다니까. 대부분이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국내혼 했을 때 반도 안 된다니까. 일본 봐봐, 이혼율이 10%대라고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해. 왜? 남하고 비교도 안 하니까. 그 프로포즈 백 뭐 받았냐고 맨날 비교하는 언니아들이랑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확률상. 비교를 안 하니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초래된다는데 사회적 비용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에 늦게 결혼한 사람들 지원하는 각종 비용도 생각하면, 출산 장려금도 생각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1000배는 더 발생해요.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진짜라니까. 국내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얼마 쓰였는지 아십니까? 15년 동안 320조 넘게 썼다니까. 근데 국제 결혼을 잘못해서 일어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그 정도로 발생할 것 같습니까? 1000배요. 아니요, 10,000배는 더 차이 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20대라서 외국 젊은 여자들을 질투 안 한다는데 질투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전 세계 여성들이 다 똑같습니다. 20대에 가장 자기가 빛날 때, 가장 예쁠 나이에 다른 여자들한테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그건 이런 20대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나이 많아서 젊은 여자들을 질투하는 30대 40대 언니아들한테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고 있는 예시가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다. 20대의 나이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오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부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변호사라서 돈 다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라고 다 법무법인 좋은 데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아직 되시기도 전에, 아직 취직도 안 하셨는데 이런 남녀 편가르기 영상을 얼굴 대놓고 찍고 하시면은 법무법인에서 좋아할까요? 이 변호사를 쓰고 싶어 할까요? 이건 이분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편가르기일 수밖에 없는 게 매매혼, 이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여처 커뮤니티에서만 쓰는 거잖아. 남성 커뮤니티에서 남자들이 매매혼이라 하는 거 봤어요? 이야기 절대 안 해. 이거는 늙은 남자들도, 심지어 영포티도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근데 그런 여처 전용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얼굴을 까고 쓰신다. 이거는 젊으신 분이 굉장히 경솔한 짓을 하신 것 같다.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앞길이 아직 창창한 분인데, 직업도 좋을 분인데 젊은 패기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찍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 배우신 분이면 얼굴 까고 영상 찍으실 거면은 남녀 갈라치기 하는 용어 정도는 안 쓰고 이야기하면 좋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매매혼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 특히 업체를 끼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노예 사고 파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 가보세요. 아시겠지만 절대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자꾸 20년 전 베트남에 멈춰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어디 자꾸 유니세프 후원하는 그 사진 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 같은데, 베트남 시골 영상만 보시고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베트남 수도 하노이 같은데 1군 아니 2, 3군 지역 아파트 월세 봐봐. 200~300만 원 한다니까. K국의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새 아파트들보다 월세가 월등히 비싸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착각은 K국이 대단하다는, K국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국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그런 실수인 것 같은데, 동남아라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뛰어나고 좀 있으면 K국보다 잘 살지도 몰라요. 20년 뒤에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꼭 이 나라만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면, 베트남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그 사람들보다 잘 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 된다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안타깝죠. 안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서울대라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특정 성향에 빠져가지고, 여초 커뮤니티 사상에 빠져가지고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업체 킨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 결혼정보회사랑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를 깔려면 결혼정보회사도 까야 돼요.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안 깔 거잖아. 매매혼이라는 저질스러운 단어 이런 거 말고요, 좀 좋은 단어들 있잖아. 굳이 저렇게 혐오적인 단어를 썼어야 됐나. 꿈속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